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표수까지 설명드렸고, 그 지표수와 지하수의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다가 지표수에도 하천수와 호소수의 차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페이지는 24페이지에 있는 지표수의 특징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표수의 특징들은 거의 대부분 하천수의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하천수와 비교를 해서 호소수는 조금 뒤에 나가서 할게요. 호소수가 뒤에 이제 적조나 성취현상이나 전도현상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도현상이나 성취현상 같은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지표수와 지하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속도를 스피디하게 16페이지에 있는 지하수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호소수는 후에 하도록 할게요.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에 지하수의 순환과정이라고 해서, 지하수라는 것은 어제 종류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충수라든지 심충수라든지 용천수, 복류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지하수는 비가 내리면 보통은 지하로 스며드는 것도 있지만 지층에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수의 형태로. 그래서 비가 내리면 지표수의 형태로 땅 위를 흐르게 되는데, 땅 위로 이렇게 유출되는 형태를 런오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출에다가 런오프라고 써놓으시고요. 지하수의 순환 과정 자체는, 그래서 유출이 된다라는 걸 런오프 되고, 그 다음에 증발하는 형태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하수의 순환 이런 거보다는 물의 순환과 거의 유사한 형태죠. 그래서 다시 증발되면 강수로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런오프 되면서 유출되는 과정에서 지하로 스며드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물 순환의 원동력은 어제 봤는데, 물 순환의 원동력은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물이 증발이 되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층에 있는 지표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식물에 흡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표수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에 흡수된 물이라든지 식물에도 증산작용을 하니까 이런 물들이 증발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증발이 되면 이 수증기가 증발이 돼서 위로 올라가면, 공기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덩어리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팽창이 되죠. 기압이 낮아지면 부피가 팽창되고, 이 부피가 팽창되면 에너지가 열을 밖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얘네가 갖고 있는 온도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되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피가 압축이 되면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지면 부피가 뭐라 그래야 되지? 팽창의 반대가 압축되고, 그쵸? 압축되면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반대로 부피가 팽창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고, 공기덩어리의 그 온도가,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수증기가 응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응결을 통해서 물방울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 물방울들이 모인 것이 구름이 되는 거고, 이 구름이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증발을 하고, 다시 부피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을 하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기본적인 물의 순환인데, 이런 물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은 태양 복사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보시면 토양 위로 유출되는 양이 많을수록 토양 속으로 침투되어서 지하수에 함유되는 양은 적어진다 라고 했거든요. 맞죠? 토양 위에서 유출되는 양이 많을수록 지하수의 양은 적어진다.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유출되는 양을 비교를 하면, 첫 번째로는 모래 같은, 왜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모래 있잖아요. 그렇게 모래처럼 되어 있는 토 양이 있고 지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스팔트 같은 걸로 포장되어 있는 포장도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유출되는 양이 많다라는 것은 땅 위로 흐르는 양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땅 위로 흐르는 것이 많은 것이 아스팔트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런오프 되는 양이 많을수록 지하에 스며드는 양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지하수는
결국에는 어쨌든 땅으로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간에 한번 들어가면 제일 밑에 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층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그런 안반층 같은 것들을 반암층 내지는 기반암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양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표층 같은 거, 그러니까 토양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하는 층을 우리가 기반암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가장 깊은 곳에 반암층까지 내려간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네 번째로 보시면 피압대 수층 내의 지하수, 즉 심층수는 투수계수가 작아서 공기와의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원 환경이 되어서 물질이 환원 상태로 존재하며 비피압 대수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피압 대수층보다 산화 상태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제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지하수를 한번 쭉 정리를 할 거라서 어제 그린 그림들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지층에서 지하로 침투를 해서, 그러니까 지층을 통과한 물을 지하수라고 하는데 지층을 얼마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제1불투층 위까지, 제1불투층부터 표층까지의 그 층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유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1불투층에서 제2불투층까지를 피압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면에 존재하는 지하수를 자유면 지하수, 하늘과 가깝고 대기와 맞닿아 있다라고 해서 천층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깊이 존재하면 깊이 존재할수록 압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압대수층, 피압지하수 내지는 심층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지하수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천층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대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산화 상태라는 얘기고, 밑으로 내려가는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더 산소와 접촉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원 상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수가 존재하는 토양층을 포화층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지층이 얘가 표층이고 표층에서 지표수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림 그리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하수라는 것은 갑자기 안반이 있다고 해서 안반 위에 지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물이 막 혼자서 흐르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지하수라는 것은 어떤 지표를 형성하고 있는,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광물질, 암석 아니면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 사이에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에 흘러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일반적으로 그리면 얘가 불포화층, 불투수층이라고 하면 불투수층 위에 이렇게 토질이 있잖아요. 토양 같은 것들이 있으면 토양 내에 흡수돼서 이렇게 공극 안에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극 안에 흐르는 물이 지하수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포화층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땅을 판다고 바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표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네들이 불포화층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물이 그 공극 안에 포함되지 않는 층을 불포화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극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포화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존재하는 토양을 포화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물이 포화되어서 그 공극 안에 끼어져 있는 그런 층들을 포화층이라고 얘기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놓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어제 교재를 안 봐서 수자원의 분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수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곳에 분포하는 곳이 해양이라고 해서 해수의 양이 대략적으로